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10월 8일 또 장중 시황방송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와주면서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 미국 증시 잠시 먼저 살펴보고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화가 되면서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번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실무진들의 협상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이 생각보다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좀 취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대 매수세에 힘입어서 현재 1%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보다 상승률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오늘 대다수의 시장에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들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런 것들도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감안했을 때 오늘 일단은 실적 시즌의 어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다양한 종목들 중에 일단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관심 산업들은 동일합니다. 자, 올해 가장 집중을 많이 받았었던 산업을 보면요. 5G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역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도 3%대, 그리고 솔리드 1%대, KMW도 2%대, RFHIC 같은 경우도 역시나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다수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5G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5G 관련된 산업,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산업,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산업, LBS 관련된 산업, 이 정도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실제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흥 SEC 같은 경우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7%대에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뭐 LNF라든지 상하프로테크, 뭐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관련 대표 종목들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카메라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서울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또 기대되는 산업, 여러 번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우리나라 빅3 조선사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54% 정도, 한국조선해양이 3.28% 정도, 삼성중공업은 2.8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조선업종들은 제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조선업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장을 좀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전방산업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부진하면 당연히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조선 제품들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선박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후방산업이죠. 이제 철강이라든지 조선 기사제 쪽에서 이 원재료 가격도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품을 만드는데, 즉 선박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값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선박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좋지 않았던 겁니다. 자,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수주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 선사 캐피털 마린타임의 1조 8천억 원 규모의 LNG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14척 정도 수주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 최대 해운사죠.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의 이 마린가스로부터 대형 LNG선을 한 척을 이미 수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요, 지금 대만 해운사죠.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약 1조 1천억 원대의 수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빅3 조선사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주를 했다는 것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확실히 지난 1분기를 지나면서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지만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대 유입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서 다양한 수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카타르의 국영 석유 회사죠. 카타르 페트롤리엄에서만 지금 LNG 운반선 40척을 발주하겠다는 내용들을 밝혔고요. 추가로 이제 노후 LNG 운반선을 교체하겠다라고 한다면 연내 한 100척까지도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나다코라든지 엑소모빌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LNG 운반선을 각각 한 15척 정도 이 정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들도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조선 3사가 빅3 조선 업종들이 수주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국내 빅3 기업이요. 전 세계 수주량도 다시 한번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아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긴 조정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도 재개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까지 쌓아가고 있는 그런 조선 업종.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만 살짝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빅3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분기별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지만요. 그래도 2016년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좀 아쉽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적자 폭은 많이 줄어나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적자를 면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적자 폭이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반등은 역시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잠시 회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계열에 나와서 만들어진 한국조선해양 한번 볼게요. 자, 한국조선해양은요, 오히려 좀 더 괜찮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큰 폭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완벽하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회사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적자로 갈 일은 없겠죠. 지금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성장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3 다 모두 다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은 좀 제외를 하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좀 더 주목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요. 일단 조선업종들
이제 힘든 시기가 끝나고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 관점에서는 조선업종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생 주시통 시황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여러분들께 지금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법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와 내년까지 중장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업종은 방금 말씀드린 조선업종, 그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LBS 관련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매매를 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고요. 잠시 후에 또 오늘 다른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방송은 공시 방송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공시에 대한 방송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공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기업의 최고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만 잘 습관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활용법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요, 종목을 선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성도 높고요. 그래서 공시 방송도 여러분들이 매일 좀 참여해 주셔서요, 공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공시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르케티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